경제평론가 박연미님은 작년보다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셨는데 우리 부동산 전문가 김기원님은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 예측들을 해주셨는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2024년 경제 전망 지금부터 자세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흔히 경제 이슈를 볼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자, 박연미 님께서는 올해가 좀 더 나아질 거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미국 대선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미국이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해인데 그런 해 경기가 나쁘다, 막 증시가 팍팍 무너진다, 속이 타겠죠. 그리고 현직 미국 대통령은 지금 전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박빙의 상황에서 지지율이 낮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의 성과로 뭔가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연초에 그래서 미국 증시의 랠리를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이제 금리 그만 올리겠다는 사인은 작년에 충분히 줬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몇 번을 금리를 내릴 거냐, 이게 관건인데 상반기에 어쨌든 한 번은 시작하지 않을 거냐,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2023년 1년 내내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그 고금리는 좀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유럽도, 그리고 연말에 기준금리 동결했던 캐나다도 아마 시점만 보고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경기 괜찮을 것 같다. 2023년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면 우리나라의 금리도 낮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 가지는 한국은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산다는 게 결국은 달러를 많이 벌어와야 그래야 우리 경제가 유지가 되고 물가도 방어가 된다는 뜻인데 미국하고 우리가 기준금리 차이가 얼마 안 난다. 그러면 전 세계의 돈이 혹은 수출 상품이 미국의 한국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믿을만한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동할 수 있잖아요. 지나친 금리 차이를 우리가 허용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지금도 거의 2%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5.5 대 3.5예요.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2.5%포인트인데. 그것도 역대 최다입니다. 역대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전문가를 오늘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그래도 경제 경영을 정말 그래서 깜빡했는데. 그래도 그것 또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차이가 좀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차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그 차이 줄어들면서 한국도 아마 슬슬 내릴 그런 조짐들을 보이게 될 텐데 총선 이후에 아마 상황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인 또 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오늘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시간인 것 같은데 일단 작년 한 해는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사실 우리 모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올해는 금리 인하라는 호재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거는 물가도 잡힐 거라고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가가 작년 하반기에 보면 3%대까지 다시 올라가서 걱정들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2023년 하반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주요하게 봤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지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게 추세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식품 물가 이런 게 꽤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작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고 서비스 물가는 이미 올라 있는 걸 끌어내리긴 어렵습니다. 그럼 그건 상수로 둔 채로 나머지 조건은 좀 달라져서 2023년보다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숨 좀 쉬겠다 이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름값일 텐데 이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기름값인데 기름값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70불을 깨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종합하면 미국 물가 하락한다. 그래서 미국 물가 하락해서 금리가 떨어지면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물가가 우리에겐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기현 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물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서비스 물가. 그래서 개인 서비스나 공공 서비스. 저희 주변에 전기 아닌 게 없잖아요.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전기 요금이 또다시 올라갈 수 있고 사실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다시 이제 물가를 좀 자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물가가 분명히 이제 안정화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또다시 저물가 시대가 올 거야라고 보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박연민님은 그래도 올해 경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예측해 주셨고요. 우리가 또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부동산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네. 올해가 아까 부동산 시장 좋지 않다라고 10점 주셨습니다. 10점. 네. 100점 만점에 10점이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최악이죠. 예.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네. 집을 사지 말라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집을 좀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올해는 일단 좀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2차 하락의 초입 구간이다. 22년 하반기 혹시 기억나세요?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서울만도 22%가 하락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이거는 실거래가 공개된 이후에 가장 큰 하락이었는데 24년에도 이런 상당히 급락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럼 근거는 뭐냐? 일단은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부동산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완전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거래는 없고 매물은 쌓여 있고 팔 사람은 많고 살 사람은 없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차 하락이 오는 건 이제 확률적으로 85% 이상 결정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정말로 몇십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가 이제 머지않아 올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하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이게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데이터로 봤을 때 뭐 짧은 시간에 오르고 내린 걸 보면 이게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2년에 뭐 3년의 시세 차익을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네. 사실 언제 떨어진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떨어질 때가 적기고 어차피 부동산은 5년, 10년 후에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거주 목적이라면 전 네. 지금이 적기라고 보거든요. 와, 진짜 전문가 같으십니다. 전문가. 대단하십니다. 네, 소통. 네. 네. 아니 이렇게 들으면은 네.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 네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이 부동산 가격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저게 이제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그 거래대금 데이터인데요. 2020년이 진짜 완전히 호황기였죠. 네. 꼭지점을 찍었네요. 그렇죠. 집값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 6월 달에 보면은 한 달 사이에 거래대금이요. 진짜 계산도 안 되는데 저게 300조 가까이 한 달 사이에만. 꼭 튀어나와 있어요. 네,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2030 영끌에서 막 부동산 사고 있다. 근데 저는 왜 반대 얘기는 안 하지? 누군가가 샀다라는 건 누군가가 팔았다는 거잖아요. 돈 번 사람 또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돈 많이 누군가는 벌었겠다. 영끌에서 지금이라도 못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그 공포 심리에 떠밀려서 샀지만 누군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판 거죠. 누군가는 돈을 되게 많이 그 벌었겠다. 사람들은 번 사람들이네. 그렇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누가 위너예요? 판 사람. 네, 21년 고점에 판 사람이 위너죠. 판 사람도 또 딴 걸 사서 내렸을 거예요. 아, 맞아요. 샀을 네, 것 또 같아. 그래서 이게 샀을 것 같아요. 부동산 하는 네. 사람들은 또 하나 사고 다른 거 그러니까. 대책 없이 네. 또 팔지 맞아요. 않습니다. 예. 그렇죠. 두 분이 각각 2024년 이렇게 준비해야 살아남는다라는 키워드를 뽑아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경제평론가 박연민님께서 공개해 주시죠. 네, 시장에 시체가 즐비할 때 투자하라. 오, 시체. 박연미님 너무 네. 고운 얼굴로 시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많이 무섭네요. 무서운데요? 선하신 얼굴로 그 무섭게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죠. 제가 너무 착하게 생겼죠. 네. 이런 말 하기에는. 시장에 시체가 즐비할 때 투자하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남긴 격언인데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려고 하면 물량을 팔고 나가겠죠. 네. 자기가 샀던 것보다 손해를 보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군가에게는 박앤세일의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좋은 주식, 앞으로 순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해가 올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안전하게 그냥 예금만 해도 5%씩
이자를 주던 그 시대가 끝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적금 만기도 해서 다시 가입하러 왔어요 하면 죄송한데 이번에는 3.5예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3.5면은 제가 물가를 이기기도 좀 이렇게 고민을 하시게 될 때 증시로 돌아오는 자금이 있을 거다. 위험 자산으로 돈이 좀 돌아오는 시기니까 조금씩 분할해서 시간과 금액을 분할 매수하시는 건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근데 돈이 이동을 하면 돈이 모이는 곳으로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고요. 거기가 어딘가요? 일단 증시로 한번 가보시고요. 네. 증시도 있고 작년에 아마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채권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채권 시장에서 투자했다 손해봤다. 지금 당장 예적금에서 뭐 5%, 6% 주는데 뭐하러 7% 받자고 30년 뒤에 만기가 온 채권 왜 사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채권 사면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했던 건데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채권 값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도 올해 가보실 만하죠. 그렇다면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박연미 님이 추천하시는 종목이 있다면요. 종목. 이게 조금 사실은 오늘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뭐 종목 얘기 이런 건 굉장히 좀 크리티컬해서 종목이라기보다 저는 뉴욕으로 가서 뉴욕 증시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게 뭐냐. 일단 기술이에요. 기술주 중심으로 지난 한 해가 흘러오기도 했지만 네. 올해도 저는 AI 인공지능 얘기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돈 벌 수 있는 회사들이 누굴까. 대표적으로 마소 보면 아닙니까? 마소. 그렇죠. 마소 같은 네. 곳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쪽으로는 저는 올해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봅니다. 네. 흔히 우리가 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게 금이잖아요. 금은 어떨까요? 최근에 또 많이 올랐죠. 금은 이제 안전자산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이면서 대체자산입니다. 언제 금값이 올라가냐면 시중의 금리가 떨어질 때, 바로 올해와 같은 경우, 그리고 시중의 달러 값이 떨어질 때, 역시 올해와 같은 경우. 근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금값이 최근 들어서 등락폭이 상당히 크기도 너무 많이 했고,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금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금이 나한테 이자를 주지도 않고 배당을 주지도 않고 심지어 어디다 둘 때 공간 차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간도 차지하고 지혜 씨 그렇게 금이 많아요? 아니, 저 TV에서 봤죠. 집이 막 공간이만. 아니, TV에서 봤어요. 와, 아니 그렇구나. 집에 만약에 금괴 좀 있으시면 이거 보관 비용도 든단 말이에요. 금 있으면 지금 파는 게 낫겠네요. 저는 팔았어요. 오! 네, 요즘 많이 올랐거든. 팔았습니다. 그럼 이게 내려가요? 나중에 금값이? 저는 모든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최저가하고 최고가는 우리가 못 맞춰요. 그렇죠. 알 수가 신의 없죠.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최저가. 나한테 가장 적합한 가격. 나는 이쯤에 팔면은 손해 없이 그냥 2달을 쭉 뻗고 잘 수 있어. 그게 나한테 제일 최저가. 좋은 가격이에요. 어허. 2024년 이렇게 준비해야 살아남는다. 우리 박연민 님은 안전을 추구했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올해는 조금 투자하기 좋은 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전문가 김기원 님의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올해는 기다려라. 아, 이러실 줄 알았어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한숨을 푹푹 쉬셨습니다. 2024년에 새해 목표로 우리가 내 집 마련 이렇게 네. 세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럼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자, 먼저 일단 24년 목표로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집을 안 사신 거는 일단 너무 잘하신 겁니다. 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가지고 이 코로나 시기에 시청률 영끌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안 샀구나. 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안 샀다고 서운해할 게 아니라 난 잘한 거구나. 그럼요. 지금 경매 데이터를 보잖아요. 경매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전문가님 혹시 자가가 있으세요? 있으시겠지, 당황하시. 당황하시네. 집이 많을 때는 꽤 좀 있었고요. 네, 좀 최근에 좀 사고 팔고 여전히 사고 팔고 가지고도 있습니다. 하시는군요. 네,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계신데 이런 말 하시는 거면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라? 속쓰리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언제까지 기다려요? 네, 언제까지 기다리시면 되냐면 빠르면 이제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까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25년까지. 네. 모든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싸게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바로 경매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네. 지금은 코로나 시기에 영끌에서 산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경매 물건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또 대출을 끌어다가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는
할 때가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세금적으로도 지금은 다주택자로 지금 하기에는 취득세 중과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 풀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또 세금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나오게 될 거니까 조금만 좀 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다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가장 궁금한 지역이 서울이거든요. 네. 혹시 서울 집값 지금 네.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걸 저희가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팀이 직접 만든 건데 역사적으로 지금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이제 서초구를 한번 보시면 코로나 시기에 이게 얼마였냐? 740이 넘었습니다. 와. 740 한 달에. 그러면 지금 얼마냐면은 좀 내려서 662만 원이에요. 근데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냐면 475 정도 됩니다. 근데 역사적인 저점, 그때가 이제 13년 말인데 그때가 얼마야? 300이었어요. 저때 샀어야 되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300일 때 사시겠어요? 아니면 700일 때 사시겠어요? 당연히 300이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여전히 지금 600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게 저는 다시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기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면 사람들의 소득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들어가고요. 어허. 그다음에 주택 가격 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걸 그래서 방정식으로 만드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거를 보면은 지금 만약에 2013년 9월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현재 금리가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몇 %가 떨어져야 되냐면 40%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출신이 지방이고 네. 이 지역 부동산에서는 또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뭐 폭락 얘기도 많이 들리고. 네. 어떻습니까?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지역을 보잖아요. 발바닥까지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발바닥까지. 사는 거예요? 거기는 24년 어느 즈음에 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24년에 관심을 두면 좋을 만한 지역을 제가 몇 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첫째, 입주 폭탄 때문에 굉장히 하락폭도 심했고 고생이 심했던 대구와 인천. 이 두 지역은 이제 입주 물량이 24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25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아마 많이 발생할 거고요. 상당히 적극적인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자금이 어디에 쏟아지냐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엄청난 돈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장을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평택, 그다음에 동탄, 용인, 안성, 수도권에서 이쪽 지역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몰려 있는 곳이죠.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구가 줄어들든 뭐하든 이쪽 지역들은 계속 일자리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쪽은 좀 토지나 건물 쪽으로 관심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충남, 천안, 아산 쪽도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디스플레이에도 상당한 자금이 투자가 될 거고 그다음에 포항, 광양, 그다음에 군산 이런 지역들 여기는 왜 관심을 두셔야 되냐? 바로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공장을 짓고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제 들어가요. 관심을 좀 두시고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올해 한 말 정도나 내년 정도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좀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